아침 6시가 조금 지나면 김영수는 부엌 창문을 반쯤 열고 조용히 커피를 내립니다. 청주 외곽의 아파트 단지는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고 주전자에서 올라오는 김만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는 평소처럼 필터를 꺼내 젖은 커피 찌꺼기를 작은 봉투에 털어 넣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대로 묶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베란다 끝에 놓아둔 상추 화분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상추는 며칠 전보다 잎빛이 조금 옅어졌고 고추 모종은 햇볕을 받는데도 줄기가 가늘게 서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물을 적게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쪽으로 빛이 드는 자리라 햇볕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화분 흙은 손가락으로 눌러보니 위는 딱딱하고 안쪽은 무겁게 뭉쳐 있었습니다. 물은 준 것 같은데 흙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잎만 보고 걱정하던 습관을 내려놓고 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아래층에 사는 박철수가 베란다 너머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또 물을 줘야 하나요? 하고 묻자 김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보다 먼저 흙이 숨을 쉬는지 봐야겠네 하고 말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화분이 힘이 없으면 물이나 비료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작은 화분과 베란다 텃밭에서는 흙이 먼저 지치기도 합니다. 여러 번 물을 주는 동안 흙은 조금씩 눌리고 공기가 다니는 길은 좁아집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답답해지고 잎은 그 답답함을 늦게 보여줍니다. 김영수는 봉투 속 커피 찌꺼기를 다시 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쓰레기처럼 보였지만 생각을 바꾸니 흙에게 천천히 돌려줄 수 있는 작은 재료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법은 아닙니다. 잘못 쓰면 오히려 흙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대단한 비법처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버리던 것을 조금 더 천천히 바라보고 흙이 다시 부드럽게 숨쉬도록 돕는 작은 습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말리고 얇게 쓰고 흙의 상태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이 작은 차이를 알면 화분 앞에서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잎의 색만 따라가던 마음이 흙의 촉감과 냄새, 물이 스며드는 속도까지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김영수는 그날부터 커피를 마신 뒤 바로 버리지 않고 먼저 햇볕 드는 쟁반 위에 얇게 펼쳐두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변화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김영수는 마른 나무젓가락 하나를 들고 화분 가장자리를 살짝 찔러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흙이었지만 안쪽은 오래 눌린 떡처럼 단단했습니다. 물을 주면 처음에는 표면에 고였다가 어느 순간 가장자리로만 빠져나갔습니다. 가운데 흙은 젖은 듯하면서도 공기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박철수는 그 모습을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을 줬는데 왜 더 답답해지는지 모르겠네요. 김영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람도 방 안에 공기가 막히면 물을 마셔도 개운하지 않지요. 베란다 화분은 마당 흙과 다릅니다. 비가 자연스럽게 지나가고 벌레와 지렁이가 오가는 땅이 아니라 작은 통 안에 갇힌 흙입니다. 몇 번의 물주기, 몇 번의 햇볕, 몇 번의 계절을 지나면 흙 알갱이 사이의 빈틈이 줄어듭니다. 그 빈틈이 줄어들면 뿌리는 물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숨 쉴 자리도 잃습니다. 그래서 잎이 연해지고 줄기가 가늘어질 때 먼저 물통을 드는 대신 흙을 만져봐야 합니다.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딱딱한지, 물을 부었을 때 천천히 스며드는지, 흙에서 시큼하거나 답답한 냄새가 나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이것은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아침에 밥물이 끓는 소리를 듣듯이 흙의 작은 신호를 듣는 일입니다. 김영수는 그날 상추잎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고추 모종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흙이 오래 일하고 지쳤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더 줄까 보다 어떻게 숨쉴 길을 열어줄까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커피 찌꺼기도 제대로 쓰입니다. 좋은 재료라도 지친 흙 위에 아무렇게나 올리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흙을 살피는 눈이 먼저이고 재료는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시작해야 오래 갑니다. 특히 오래된 배양토는 처음 살 때처럼 폭신하지 않습니다. 겉은 마른 색을 띠지만 속은 축축하게 뭉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물을 더 주면 뿌리는 편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길이 더 좁아집니다. 김영수는 화분을 들어 무게도 확인했습니다. 가벼우면 마른 것이고 지나치게 무거우면 속에 물이 남은 것입니다. 그는 박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잎은 마지막에 말하고 흙은 먼저 말합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잎보다 흙을 들어야 합니다. 이 작은 습관만 있어도 불필요한 물주기와 과한 비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 찌꺼기도 흙이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만 도움이 됩니다. 그때부터 그의 아침은 조금 더 느려졌고 화분을 보는 눈도 차분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영수는 전날 쟁반에 펼쳐두었던 커피 찌꺼기를 손끝으로 비벼보았습니다. 축축한 기운이 많이 빠지고 가볍게 흩어질 만큼 말라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숟가락 하나를 들었습니다. 박철수는 옆에서 물었습니다. 그 좋은 것을 한 숟가락만 쓰나요? 김영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것일수록 먼저 적게 써봐야지요. 흙은 놀라게 하면 안 됩니다. 커피 찌꺼기를 쓰는 첫 번째 원칙은 얇게 그리고 가볍게입니다. 화분 위를 까맣게 덮을 필요가 없습니다. 덮는 순간 흙의 입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젖은 찌꺼기를 두껍게 올리면 표면이 눌러붙고 물이 안으로 천천히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김영수는 상추 화분 가장자리에 아주 얇게 뿌렸습니다. 뿌리 바로 옆이 아니라 흙이 드러난 곳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나무젓가락으로 흙 표면을 살짝 긁어 찌꺼기가 흙과 섞이게 했습니다. 이때 깊게 파면 뿌리가 다칠 수 있습니다. 겉흙만 부드럽게 움직이면 충분합니다. 마치 밥 위에 깨를 뿌린 뒤 가볍게 섞는 정도입니다. 커피 찌꺼기는 흙을 덮는 이불이 아니라 흙 속으로 조금씩 들어가는 작은 재료입니다. 김영수는 박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커피 찌꺼기는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흙과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아직 키가 작고 뿌리가 약한 모종에는 바로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새싹은 많은 것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조용하고 안정된 흙을 더 좋아합니다. 본잎이 충분히 나오고 줄기가 조금 단단해진 뒤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말린 것을 조금씩입니다. 그렇게 하면 커피 찌꺼기는 부담이 아니라 흙의 느린 식사가 됩니다. 잊지 마세요. 얇게 뿌리고 살짝 섞고 반응을 기다리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한 번 선끈 뒤에나 바로 다시 뿌리지 않습니다. 김영수는 최소 며칠 동안 물 빠짐과 흙 표면을 살폈습니다. 물이 전보다 고르게 스며들고 표면이 딱지처럼 굳지 않으면 그때 조금 안심했습니다. 만약 흙이 축축하고 무겁게 느껴지면 커피 찌꺼기는 잠시 쉬게 했습니다. 말린 재료라도 흙 상태가 나쁘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방법을 상추 한 화분에서 먼저 해보았습니다. 모든 화분에 한꺼번에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실험을 하고 괜찮으면 다음 화분으로 옮기는 방식이 가장 안전했습니다. 이것이 오래가는 텃밭의 방식입니다. 기다림도 돌봄입니다. 며칠 뒤 박철수는 집에서 모아둔 커피 찌꺼기를 작은 봉지째 들고 왔습니다. 그는 뿌듯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만큼 모았으니 오늘 한꺼번에 넣으면 되겠네요. 김영수는 봉지를 받아들고 잠시 웃었습니다. 마음은 고맙지만 화분은 사람 욕심을 다 받아주지 못합니다. 그는 숟가락 하나를 꺼내 박철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오늘은 이 숟가락이 선생님입니다. 김영수에게는 작은 규칙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한 숟가락 확인입니다. 커피 찌꺼기를 더 넣고 싶을 때마다 먼저 한 숟가락만 떠놓고 스스로 묻습니다. 흙이 정말 이것을 필요로 하는가? 아니면 내가 빨리 좋아지기를 바라는가? 이 질문 하나가 많은 실수를 막아줍니다. 좋은 재료도 과하면 흙을 답답하게 만들고 젖은 재료를 계속 더하면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흙이 이미 축축하다면 그날은 쉬어야 합니다. 표면에 하얀 곰팡이가 보이거나 낯선 냄새가 난다면 더 넣지 말고 먼저 말리고 환기해야 합니다. 커피 찌꺼기는 식물을 하룻밤 사이에 크게 만드는 물건이 아닙니다. 대신 흙에 조금씩 유기물을 돌려주는 느린 습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조급한 눈으로 잎만 보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넣었으니 내일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손이 자꾸 많아집니다. 하지만 텃밭은 손이 많다고 좋아지는 곳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멈추는 손도 있어야 합니다. 김영수는 박철수에게 말했습니다. 흙도 나이가 든 사람과 비슷해서 갑자기 많이 먹이면 편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따뜻하게 꾸준히가 좋습니다. 그 말에 박철수는 봉지를 다시 접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커피 찌꺼기를 많이 모은 것이 자랑이 아니라 적당히 쓰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화분 3개에만 아주 조금씩 넣고 나머지는 말려두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봄에 심은 모종이 힘을 잃으면 마음도 함께 흔들립니다. 하지만 흙은 재촉한다고 빨리 회복되지 않습니다. 김영수는 며칠 간격으로 같은 자리를 만져보며 변화를 기다렸습니다. 손끝의 감촉이 조금 가벼워지고 물이 한쪽으로만 빠지지 않으면 그것을 작은 진전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보면 조급함이 줄어듭니다. 커피 찌꺼기를 쓰는 일도 결국 마음을 다루는 일입니다. 더 주고 싶은 마음을 한번 붙잡고 흙이 대답할 시간을 남겨두는 일입니다. 그는 그 시간을 흙에게 주는 작은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커피 찌꺼기를 흙에만 바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은 마른 잎이나 훈탄, 깨끗한 톱밥 같은 마른 재료와 함께 섞어볼 수 있습니다. 김영수는 이것을 부엌에서 밥을 짓는 일에 비유했습니다. 쌀만 있다고 밥상이 완성되지 않고 반찬만 많다고 든든한 밥이 되지 않듯이 흙도 젖은 재료와 마른 재료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커피 찌꺼기는 부드럽고 습기를 머금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많이 모아두면 금세 무겁고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른 잎이나 훈타는 공기가 지나갈 작은 길을 만들어줍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흙은 덜 뭉치고 물도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이정숙은 처음에 커피 찌꺼기만 좋은 줄 알고 작은 통에 눌러 담아두었습니다. 며칠 뒤 뚜껑을 열자 답답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김영수는 그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젖은 것은 가두면 안 되고 마른 것과 만나야 편해집니다. 이정숙은 그 뒤로 쌀을 씻고 남은 쌀뜨물도 조심스럽게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흘려보냈지만 이제는 무조건 쓰기보다 어디에 쓸지 먼저 생각했습니다. 바람이 잘 통하는 작은 텃밭에서는 아주 조금만 사용하고 베란다 화분에는 냄새가 생기지 않도록 피했습니다. 쌀뜨물도 오래 두면 좋지 않습니다. 짧게 쓰고 냄새가 나면 멈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국의 부엌에는 예전부터 버리기 아까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쌀뜨물, 마른 잎, 커피 찌꺼기, 이런 것들은 따로 있을 때는 작은 찌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알맞게 말리고 섞고 기다리면 흙에게 천천히 돌아가는 재료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 다 넣는 것이 아닙니다. 흙이 받아들일 만큼만 주는 것입니다. 김영수는 늘 말했습니다. 좋은 흙은 많이 먹인 흙이 아니라 숨 쉴 틈을 남겨둔 흙입니다. 그 틈이 뿌리를 살리고 물기를 만들고 다음 계절을 견디게 합니다. 만약 마른 잎이 없다면 사용하지 않은 깨끗한 종이 조각이나 코코피트를 아주 조금 섞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색이 진한 인쇄물이나 음식물이 묻은 종이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적은 영양을 한꺼번에 넣는 것이 아니라 흙 속에 작은 통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정숙은 그 말을 듣고 욕심을 줄였습니다. 통 하나 가득 채우려던 생각을 버리고 화분 하나에 필요한 만큼만 따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더 말렸습니다. 재료를 아끼는 것보다 흙을 편하게 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같은 커피 찌꺼기라도 어디에서 쓰느냐에 따라 방법은 달라집니다. 김영수는 이 점을 특히 조심했습니다. 마당 한쪽의 작은 텃밭과 아파트 베란다 화분은 같은 흙처럼 보여도 사는 형편이 다릅니다. 텃밭 흙은 비와 바람을 막고 벌레와 지렁이가 지나가며 물이 아래로 넓게 빠질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베란다 화분은 작은 통 안에서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창문을 닫으면 바람이 멈추고 해가 강하면 흙이 빨리 마르며 물이 고이면 냄새가 쉽게 생깁니다. 그래서 베란다에서는 더 깨끗하고 더 적게 써야 합니다. 젖은 커피 찌꺼기를 바로 넣지 말고 반드시 얇게 펼쳐 말린 뒤 사용합니다. 물에 우려낸 액체를 자주 붓는 것도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냄새가 나면 가족도 불편하고 이웃에게도 미안한 일이 됩니다. 이정숙은 동남향 베란다에서 상추와 대파를 키웠는데 처음에는 무엇이든 좋다는 말을 들으면 바로 넣고 싶어 했습니다. 김영수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베란다 텃밭은 작아서 예민합니다. 좋은 것도 조용히 들어가야 합니다. 반대로 바람이 통하는 바깥 텃밭에서는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원칙은 같습니다. 두껍게 덮지 말고 마른 잎이나 흙과 함께 섞어줍니다. 고추나 토마토 주변에도 뿌리 가까이 몰아놓지 않고 조금 떨어진 흙에 가볍게 섞습니다. 박철수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쓰는 것이 더 좋습니까? 김영수는 대답했습니다.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상태입니다. 흙이 젖어 있으면 쉬고 흙이 딱딱하면 먼저 풀고
바람이 없으면 먼저 환기해야 합니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중요합니다. 재료보다 환경을 먼저 보는 사람은 실패가 적습니다. 커피 찌꺼기는 베란다에서도 쓸 수 있고 텃밭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베란다에서는 더 마르게, 더 적게, 더 조용하게, 텃밭에서는 마른 재료와 함께 더 넓게, 더 천천히, 그렇게 구분하면 작은 실수도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베란다 상추 화분에는 말린 찌꺼기를 손가락으로 집어 아주 조금만 섞어도 충분합니다. 반면 바깥 텃밭의 통로 쪽 흙에는 마른 잎과 함께 넓게 흩어주면 부담이 덜합니다. 그래도 비가 오기 직전이나 흙이 이미 젖은 날에는 하지 않습니다. 햇볕이 조금 들고 바람이 지나간 뒤가 좋습니다. 김영수는 장소마다 같은 말을 다르게 적용했습니다. 좁은 곳에서는 조심이 배려이고 넓은 곳에서는 균형이 배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누구나 자기 환경에 맞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배려입니다. 커피 찌꺼기를 집에서 조금씩 모으다 보면 곧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김영수는 가끔 아파트 입구 근처의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괜히 미안해서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적은 오전 시간에 깨끗한 종이 봉투를 들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버리는 커피 찌꺼기가 있으면 조금 나눠 받을 수 있을까요? 카페 주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텃밭에 쓰신다면 오히려 좋지요. 그렇게 김영수는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일주일에 쓸 만큼만 받아왔습니다. 가져온 뒤가 더 중요합니다. 젖은 찌꺼기를 봉투째 묶어두면 금방 냄새가 나고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이 가까워지고 장마 기운이 올라오는 때에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김영수는 넓은 쟁반에 얇게 펼쳐두고 바람이 닿는 곳에서 말렸습니다. 완전히 마른 뒤에는 종이 봉투나 통풍이 되는 용기에 담았습니다. 냄새가 이상하거나 하얗게 변한 것은 아깝다고 쓰지 않았습니다. 상추나 깻잎처럼 바로 먹는 잎채소에는 더욱 깨끗한 재료만 쓰는 것이 마음 편합니다. 그는 변화도 급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첫 주에는 잎보다 흙을 보았습니다. 물을 주었을 때 표면에 오래 고이는지, 가장자리로만 빠지는지, 손끝에 닿는 감촉이 전보다 부드러운지 살폈습니다. 둘째 주에는 흙이 덩어리로 굳는 정도가 줄어드는지 보았습니다. 셋째 주와 넷째 주에는 새잎의 색이 너무 옅지 않은지, 줄기가 조금 더 안정되게 서는지 천천히 확인했습니다. 박철수는 답답해하며 물었습니다. 언제쯤 확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나요? 김영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흙은 소리 없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씩 봐야 합니다. 5월은 고추, 오이, 토마토, 상추가 자리를 잡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곧 비가 잦아지면 흙의 차이가 더 분명해집니다. 미리 조금씩 부드럽게 만들어둔 흙은 물을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힘이 좋아집니다. 완벽한 대비는 아니어도 준비된 흙은 장마 앞에서 덜 흔들립니다. 그래서 김영수는 커피 찌꺼기를 모으는 일을 재료 모으기가 아니라 계절을 준비하는 일로 생각했습니다. 카페에서 받아올 때도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우유나 시럽이 섞인 찌꺼기는 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종이컵 조각이나 휴지가 들어간 것도 피합니다. 가능하면 그날 나온 깨끗한 찌꺼기만 조금 받는 것이 좋습니다. 김영수는 집에 돌아오면 날짜를 따로 적어두지 않았지만 오래 둔 것과 새로 말린 것을 섞지 않았습니다. 먼저 말린 것부터 먼저 썼습니다. 장마가 가까워지면 보관 양도 줄였습니다. 습한 계절에는 많이 쌓아두는 것보다 적게 받아 자주 말리는 편이 낫습니다. 그는 커피 찌꺼기를 보관하는 일도 텃밭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준비가 보이는 잎을 편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작은 화분일수록 이런 차이가 더 빨리 드러나고 더 오래 기억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커피 찌꺼기는 매일 아침 쉽게 버려지는 것이지만 제대로 말리고 알맞게 쓰면 흙을 돌보는 작은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나 많이가 아니라 적당히입니다. 젖은 찌꺼기를 두껍게 덮어두면 흙은 숨을 쉬기 어렵습니다. 아직 어린 모종 가까이에 바로 뿌리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냄새가 나거나 곰팡이가 핀 것은 아깝더라도 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베란다에서는 특히 가족과 이웃을 생각해 깨끗하고 마른 상태로 아주 조금씩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영수는 이 모든 것을 특별한 기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린 뒤 버리기 전에 한 번 더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화분 앞에 서면 잎만 보지 않고 흙도 만져보았습니다.
박철수도 이제는 물 뿌리개부터 들지 않습니다. 손가락으로 흙을 눌러보고 물이 스며드는 속도를 보고 오늘은 더 할 때인지 멈출 때인지 생각합니다. 이정숙도 상추 화분 옆에 작은 쟁반을 두고 커피 찌꺼기를 얇게 말립니다. 그 모습은 거창하지 않지만 정성은 분명히 보입니다. 여러분의 베란다나 작은 텃밭에도 비슷한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물도 주고 햇볕도 챙겼는데 식물이 어딘가 힘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잎을 탓하기 전에 흙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흙이 딱딱한지, 너무 젖어 있는지, 바람이 통하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커피 찌꺼기를 쓰고 싶다면 말린 것 한 숟가락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한 화분에만 먼저 해보고 며칠이 아니라 몇 주를 두고 천천히 지켜보면 됩니다. 좋은 텃밭은 비싼 재료 하나로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고 손이 조급함을 내려놓고 흙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질 때 조금씩 좋아집니다. 내일 아침 커피를 드신다면 찌꺼기를 바로 버리지 말고 잠시 멈춰 보십시오. 오늘 내 화분의 흙이 어떤지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채소를 키우고 계신가요? 상추인지, 고추인지, 깻잎인지, 아니면 작은 대파 화분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실천할 수 있는 따뜻한 텃밭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흙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천천히 가면 됩니다. 오늘부터 큰 결심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신 뒤 남은 찌꺼기를 작은 접시에 펴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내 화분 하나를 정해 조심스럽게 시작해 보십시오. 잘 되면 넓히고 이상하면 멈추면 됩니다. 텃밭은 늘 우리에게 그 정도의 여유를 가르쳐 줍니다. 김영수는 말합니다. 버리던 것을 다시 보는 눈이 생기면 흙도 사람도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작은 것을 아끼는 마음이 결국 계절을 돌보는 마음이 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의 흙을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기다림도 돌봄입니다.